미국이 이 연준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 인상을 몇 번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올린 것까지 포함해서 남은 걸 2번 하겠다 하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0.75에서 1%로 이렇게 사이로 올렸는데요. 한국의 1.25 기준금리와 지금 불과 0.25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자신들의 이 금리를 올렸으면 달러가 좀 강세가 돼야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를 올렸으니까 미국이 이자가 올랐다,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달러를 살려고 올려야 될 건데 이 달러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3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올해 4번 올릴까 기대하다가 3번 올린다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금융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주식, 채권, 원화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시장에는 이것이 매우 좋은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3번 올리겠다라는 부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4번 올릴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지 3번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올리면 미국이 1.25, 마지막으로 올해 한 번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1.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의 금리는 지금 현재 5%대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올리고 2번 더 올린다면 한국은 6%, 7%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금리 차가 앞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가계부채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시장은 보지 않고요. 예상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또 경기도 안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한국은 올릴 수도 없고 미국 따라서 그렇다고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도 더더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2번 더 올리면 1.5까지 갈 건데 이때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건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요.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당분간은 올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겠죠. 자, 지금 이 경제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 지금 부채 취약계층, 즉 한계 대출을 하고 있는 계층이 어제 제가 200만 가구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구들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요, 이런 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걸 마치 한국의 정권시장이나 환율 이런 부분에서 주식, 국채 등에서 이 예상보다 덜하기 때문에 박수 칠린다, 이렇게 볼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기만 조금 연장될 뿐이지 미국이 올해 3번이면 내년에 또 3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요.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미국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 주도로 시중에 깔아놓은 돈들을 다시 채권을 이렇게 팔면서 회수하는 일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자,
참 한국 경제 참 걱정인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고정시키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대출 이자는 이 핑계로 올릴 거고, 결국 이자 생활자들은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웃을 거고, 은행에 빚이 있는 중산층과 서민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주택을 사면서 중도금 대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어려워질 거고요. 연말이 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도 0.15%가 더 높을 거다라는 예측까지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저신용자의 80%가 금리 변동에 노출될 상황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절벽으로 찔끔찔끔 몰려가고 있는데요.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경제정책당국자나 관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소비자의 날에 한국을 때려서 조질라 그러다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19일입니까? 중국을 방문하고 내달 초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니까 한국을 조지는 부분을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채 몰래 숨어서 뒤로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날에 한국을 집중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이요, 이 사드가 점점 진행되는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끄럽게 하다가 이제는 좀 조용히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도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서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 걸로 보고, 우리 기업과 인적 교류에 크게 장애를 받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드 레이더가 오늘이나 금주 중에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군에서는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한마디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회담을 한다고 거기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해결이 안 됩니다. 중국 알았다, 내 신경 좀 쓸게 이러놓고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력 이상으로 한국이 한 대 맞으면 중국에 10대 때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한국의 이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벌이는 행태가 미국 눈에는 썩 바람직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봤을 때 이놈들도 중국만큼 애매이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처지를 냉정하게 보고요, 미국하고 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사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겠다 말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2, 3년 전부터 이렇게 진중 몰빵을 하다가는 나중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중국의 거대한 중화경제권의 용광로에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갈라 해도 못 빠져나가는 사태 속에서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중국이 지금 저러는 거는 자신의 비위에 한국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신이 조금만 이 한국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느끼면 본색을 드러낼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경제 분야도 다변화해서 중국에 의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의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 가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도 중국 관광객이 단체로 안 온다니까 오히려 싱가포르나 동남아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 관광 예약이 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들은 게 없겠어요? 한국에 가니까 무슨 명동이나 가로수 길이나 홍대 앞이나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전부 중국 사람 판이더라. 단체 관광객. 한국은 아예 안 가야 되겠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중국 관광객 단체로 떼거지로 안 온다니까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방법이 생기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국에 몰빵하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중국의 관광객 유치 목표를 15% 이렇게 높게 잡아서 그 관광객으로 대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일본 관광객은 2012년에 352만 명이 온 이래 계속 한일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하락세였는데 작년 2월달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도요. 지금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을 했고 홍콩 쪽의 관광객, 베트남 쪽의 관광객,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분간 좀 고달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가야 된다는 거고, 오늘도 외교부가 사드 보복 중국의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WTO, FTA 저촉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제소할 건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바로 제소를 하길 바랍니다. 향후에 대응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왜 이런지 압니다. 정권 교체기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거 제소해라고 지시하는 사람 없죠. 제소했다가 혹시 잘 안되면 내가 책임질 건가. 그러니까 위에서 안 시키니까요. 이런 말만 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정권에 들어서 갖고 아마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제소해라 하면요. 벌써 검토해 놓은 거 다 갖고 다음날 제소해 버릴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뭔 면밀히 검토를 그리 오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돈 쓰는 데는 도사예요. 한한령이라 해가지고 중국이 한국에 문화 교류를 제한하니까 게임 공연계에 정부 예산 1160억을 조기 집행했다. 이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돈이 남아도입니까? 어제 제가 재래시장의 ICT 센터 90억, 90조라고 혹시 했나 해서 누가 그렇게 90조라 했는데 90조가 아니고 90억입니다. 집행했다는데 그거 전부 놀이터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요. 뭘 하는 짓거리입니까? 외교부 스스로가 중국의 보복이 WTO 규정 위반 정황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로 제소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똑바로 합시다.